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바로 내일 모레인 거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틀 남아갖고요. 네, 몰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과부하. 마지막 그 네.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역전을 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 투자 공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 도쿄님이 예, 읽어주시죠. 추운 날씨부터 아침 일찍 수고하시는 우리 진행자분, PD분들, 스태프분들께 따뜻한 커피 보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커피 사 마시라고 예,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보내주셨어요. 예,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겠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도쿄에서 보고 계셔서 엔화로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소중한 마음 저희가 잘 받아서 방송 또 열심히 네.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하루 못 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맨 처음 이 주제를 보고서 이게 무덤덤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약간 물음표가 던져졌는데 얼마나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82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올랐는데요. 대부분 월가에서는 7.0, 7.1, 7.2까지 생각했는데요. 딱 7.0이 나오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오늘까지 해서 나스닥은 많건 적건 3일째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저는 이런 앞선 코너 김석환 연구위원 그리고 앞선 저 시작할 때 부사장께서 전부 다 그런 물가 상승 이런 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그거보다는 주시장의 중심을 진짜 잘 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뭐 이렇게 IB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요. 이분은 워낙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작년부터요.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 20%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짜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이 보다 빨리 정책적 이런 스탠스를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하면 대부분은 이거 주식 빨리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뭘 딴 걸 한다 그러는데 이분은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10년, 20년 똑같은 얘기인데요. 채권 주식을 팔아갖고 뭘 하겠냐는 거죠. 주식 팔고 채권할 수 있고 부동산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식에 대한 어떤 만족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준이 가장 높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올해는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리분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당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주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배당주 투자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진짜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면 물건 값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두 번째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업, 더 좋아지는 기업이죠. 그 세 번째는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는 이런 쪽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ETF를 갖고 계신 분들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거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똑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 먼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ETF 몇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 세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거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DDY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세계에서 수많은 배당 관련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고배당을 좀 다양하게 모아놓은 겁니다. DVY가 대표가 ETF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VIG죠. 뭐 저는 워낙 선호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뭐 김석환 연구원도 뭐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대신건축의 문연구위원도 얘기를 많이 하던 거라서 저도 흐뭇했었는데요. VIG는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VIG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나는 10년이 너무 10년도 짧다 하시는 분은 25년짜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 25년을 모아는 그런 ETF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NOB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25년도 그렇고 10년 너무 길고 좀 다양한 주식이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디비던드의 D에 그리고 DGRO라는 거 써 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배당만 올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배당을 늘려놓는 ETF 대표적인 것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배당이면 배당 혹은 자사주.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배당을 안 주고 자사주만 사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벅시에스웨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 구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DIVP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꼭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 제레미 스겔 교수가 얘기했고 특히 오늘 물가가 올라가서 아마 물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한국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을 것 같고요. 저희 끝나고 나서 산프에서 메인 코너 들어가도 아마 오늘 출연하신 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때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진짜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레미 스겔 교수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모아놓은 ETF 세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 이제 금융주에 앞서서 오늘 밤에 델타가 먼저 스타트를 끊죠. 네, 맞습니다. 물론 델타 할 수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JP모건 뭐 블랙락에서 금융주를 통칭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미 시작을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하셔도 되겠는데 이 부분도 저는 오늘 뭐 당장에 올해 1분기, 4분기, 2기 뭐 22% 늘어나고 뭐 에너지 제약은 14%가 늘어나고 매출은 12%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겠으나 저는 약간 뒷단은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하여튼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요. 4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도 2주일째 소폭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일단 다행스럽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오른쪽 화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소개드렸던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6개 기업은 지난주에 이익에 대한 조정을 조금이라도 올렸습니다. 이익 전망을 상회했고 내린 것도 4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 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40% 기업 지난주에는 거의 반반 정도는 이익점을 하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중요하죠. 4분기 이게 22%를 넣어도 주의하지만 이번 어닝스지는 저는 무한적으로 그냥 희망만 보지 말고 약간 우려할 부분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금융,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순으로 이익 상향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소비재도 있고 IT도 있지만 금융,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죠. 이것들이 모두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주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쪽이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먼저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저도 약간은 뭐랄까 경계 경보를 올려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 화면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한 3주 전에요. 삼성전자부터 해서 요즘 LG전자까지 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보통 2, 3주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프리 어나운스먼트로 합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미리 발표하는 건데요. 이 그림만 보시면 초록색은 긍정적인 것이고 분기별로요. 빨간색은 부정적인 거로 발표하는 건데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다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올라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룰루레몬 전 좋아하지만 룰루레몬이 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눈높이를 자기가 생각했던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하단에 맞출 거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닝 가이던스 아니면 실적 가이던스를 미리 발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요. 부정적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이 57개고요. 긍정적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더니 33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이후 최대 숫자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많아졌냐면 2020년 작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지금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공급망 이슈 문제가 실제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현지 가서 봤고 이남우 교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 있는데 지금 매장에 물건이 별로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하는 사람들 별로 적은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번에 눈높이를 맞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서 오늘 어도비에서도 연말 쇼핑 시즌의 결과를 얼추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물건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주식 장기적으로 좋죠. 장기적으로 전화 부사장님 같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 대비요. 과거 대비 어닝 쇼크를 발표할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면밀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징후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특히 내일 모레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참여 못하자 하지만 부사장님 이번에 강의하실 때도 바로 실적 시즌에 실전 투자 전략 강의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일단 경계심을 가지시라 하는 점을 미리 좀 꼭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럼 섹터별로 보면 어디냐? 섹터별로 보면 어느 섹터가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냐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가이던스 중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쉽게도 IT가 제일 많습니다. IT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기술주 섹터가 부정적 가이던스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이미 소비재입니다. 이미 소비재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있고 다 그런 것도 이미 소비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IT나 이런 건 반개 전체 성장주로 분류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번에 부정적 가이던스가 이미 많이 발표했고 그런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할 때 너무 지금 적자난 기업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성장주만 보지 마시고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도 꼭 좀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UBS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보다 또 괜찮을 거란 얘기, 긍정적 얘기도 있고 이번 시즌을 지나면서 다시 사상적 거래를 가져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도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봤을 때 어느 쪽이 좋으냐. 자동차가 좋다는 겁니다. 자동차. 그리고 의류, 은행, 운수, 헬스케어 섹터. 딱 보면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섹터입니다. 지금 이쪽이요. 자동차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뭐 당연히 테슬라는 좋게 나오겠지만 GM, 포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기술업체 중에서는 하드웨어, 기술업종은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소재 업종 그런 것들이 염두를 좀 진짜 염두에 꼭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만 잠깐 말씀드리면 직전 분기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이익이 기대 이상 났던 기업들을 하나로 소팅하고요. 또는 자기네가 매수견 있는 것들을 또 소팅하고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컨센서스 대비 자기네 이익 점유율 높은 기업들만 뽑아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마 어떤 것도 보는 거를 우리 부사장님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도 한 10개 정도 해놨어요. 그래서 퀄컴도 그러면 캡처 또 주시면 되겠는데요. DR 홀튼, 부킹홀딩스,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은 자기네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물론 뭐 특정 IB의 얘기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개 차트만 보여드리면 퀄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뚜껑 열려봐야 되겠지만 퀄컴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아로트는 이제 그 주택 쪽이죠. 이런 것들 좀 보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킹홀딩스는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들 물건 구하기도 쉽지 않고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벌써 2년 전에 처음에 팬데믹 시기예요. 팬데믹 시기에 사람들이 쇼핑하러 갔는데 물건이 바닥난 것들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쭉 뒤에 보시면 CNN 자료를 어저께 뉴스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쭉 뒤로 넘겨주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로서리 스토리 그 매장에 물건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미국의 일부가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물건이 빠지고 선발해서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것은 좋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앞선 코너에도 얘기하셨죠. 문석환 연구원 얘기했지만 부사장님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이유를 대비하는 거죠. 이유. 그래서 이유가 뭐냐. 결국 리오프닝 주식을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성장 이런 너무 그쪽 공부 보지 마시고 결국은 경기 민감주
금융주,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이런 쪽도 좀 보시라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와, 진짜 저렇게 가게에 가면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약간 공포심이 자극이 되는데요. 제가 CNN에 그 기사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네. 코스트코에 보면 그 많던 물건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물건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제가. 아, 정말요? 그래서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창고형 매장에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그렇죠. 없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그러면 좀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의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 실적 발표 기간에는요. 네. 안 좋은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종목보다 실적이 뒷받치는 종목을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시즌 관련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 캐나다 그 뒷 배경 보니까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약간 운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눈 소식이 있더라고요.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예, 오늘 좀 추운 날 어우, 눈 소식이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눈 내릴 때 빙판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강추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